말도 안 돼. 저건 우주공학에나 나오는 거잖아. 저 풀 줄 알아요. 말도 안 돼. 미국의 대학교 1학년 물리학 시간에 한 한국인 유학생이 나선 상황인데요. 5분도 안 걸려서 완벽하게 칠판에 써 내려가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나중에 매스컴 인터뷰까지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캠퍼스에 나타난 아시아 소녀. 예일대학교 물리학과 1학년. 제 이름은 이지혜입니다. 제가 이곳에 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놀랐고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수학은 잘하겠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그저 편견으로 들렸습니다. 저를 그냥 또 하나의 동양인 수학 천재로만 보는 듯 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 그 말이 틀렸다고 부정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로 수학을 잘하니까요. 입학 첫 주 물리학과 수학 세미나 수업이 열렸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던 그 낯선 공기 눈빛은 낯설고 언어는 빠르며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맨 앞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복잡한 텐서 방정식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다소 머뭇거리며 필기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저에겐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한국에서 학원에서 올림피아드 캠프에서 밤새도록 풀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정렬되듯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은 이미 해답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혜 양 해보겠어요? 네.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수식과 도함수를 써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마지막 줄을 쓰고 돌아섰을 때 교수님은 눈이 동그래져 있었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의 누구야? 역시 아시아 애들은 다르네. 진짜 천재인가? 그날 이후 저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질문 공세를 받게 되었고 토론 세션에서는 늘 저를 중심으로 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 그룹 과제 좀 같이 해줄래? 라며 다가오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는 튀는 존재였고 튀는 아시아 여학생은 이곳에서 그리 흔한 케이스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단지 실력이 아니라 제 집중력이었고 제가 그것을 만들어낸 배경은 단순한 유전자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조기 교육, 사교육, 끝없는 연습과 반복이란 사실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어느 누구보다 더 일찍,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외롭게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 이곳 예일에서 저만의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나사의 이름이 먼 꿈처럼 들리지 않게 만드는 여정을요. 계산기보다 빠른 손, 차가운 시선. 예일대학교 물리학과 신입생으로 처음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음 한편으로 떨리는 긴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조기 교육을 통해 자라난 조금은 이질적인 존재였죠. 조용한 동양인, 작은 체구, 말수가 적은 성격. 그런 첫인상은 미국인 동기들에게 낯설거나 평범하게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과 물리. 첫 번째 수업은 고급 미적분과 선형 대수학을 함께 다루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문제를 써내려가며 이걸 푼 사람 이라고 물으셨고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고 교수님이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숨에 풀이 과정을 써내려갔습니다. 복잡한 미분 방정식과 벡터의 회전, 그리고 적분의 전개식까지. 손이 멈췄을 땐 강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고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네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경탄, 놀람, 그리고 어쩌면 견제. 한 학생이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역시 아시아인은 수학 천재야. 처음에는 그런 말이 그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를 더해왔습니다. 인정과 편견이 공존하는 시선. 그것이 제가 예일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학이 저를 설명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론을 사랑했고 변수들이 흩어지다 하나로 수렴되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믿었습니다. 계산기보다 빠른 손, 교수보다 먼저 손뜨는 자신감은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치열함이 바탕이 되어주었죠. 공부 기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게 이름 대신 그 아시아인, 수식 킬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 대신 칠판 앞에 섰고 수식으로 답했습니다. 과제 발표 시간, 그룹 프로젝트, 팀 토론 속에서도 제가 맡은 건 언제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정답으로 그들의 편견을 뚫어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제게 진짜 이름으로 말을 걸 날이 오겠지요. 그날까지 저는 오직 식으로, 논리로, 그리고 조용한 태도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곳이 제게 기회를 준 만큼 저는 그 기회를 제 손으로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지혜, 숫자와 수식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한국인입니다. 교수의 질문. 너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물리학과 고급 역학 수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교수님은 칠판에 복잡한 라그랑지언 함수를 쓰셨습니다. 이론적 물리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대부분 대학원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식을 보는 순간 너무나 익숙한 기호들과 논리에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펜을 들고 풀이를 시작했고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틴 리브스입니다. 누가 이 수식을 풀어보고 싶나요? 교수님이 묻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저는 손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의 풀이 과정은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분 방정식의 해석적 방법과 실제 운동 방정식의 전개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은 제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이지혜 학생, 실례지만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거죠? 이건 대학원에서도 바로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의문.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런 내용을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의실에는 다시 한번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미국 학생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몇몇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고 제 교육의 배경이었으며 지금의 저를 만든 현실이기도 했으니까요. 리브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놀랍군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날 이후 교수님은 종종 수업 중 저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조언을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외에도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함께 토론하거나 자료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그 사실을 알고 더 놀라워했지만 저에게 그건 그저 한 걸음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의 연장이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중학생 시절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원에 다니며 야간 자습까지 해가며 공부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는 늘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은 한국이라는 교육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졌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단지 물리학 공식이 아니라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의 작은 학원 책상 위에서 조용히 문제집을 펼치던 소녀의 손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리브스 교수님의 질문은 제 정체성을 다시 묻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제 안에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낸 경험과 그 안에서 배운 끈기와 집중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일대학교라는 이 낯선 무대 위에서도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K-사교육의 민낯. 예일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질문에 답한 이후 동기들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경계의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며칠 후엔 식사 자리나 도서관 앞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지혜, 너 그날 교수님이 놀란 거 봤어? 진짜 멋졌어.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중학생 때 그걸 배운 거야? 한국은 다 그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이들 눈에는 얼마나 낯설게 보일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왕 이야기를 꺼낸 이상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응, 한국에서는 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수학이나 과학은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학교 진도보다 빠르게 학원에서 배워. 중학교에 올라가면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건 흔한 일이야. 나도 중학교 때는 하루에 학원 2~3 군데를 돌았고 주말에도 모의고사를 봤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입을 틀어막았고 또 어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매일 밤 10시까지. 와, 그건 대학보다 더 빡센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 문화야. 부모님들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으시고 아이들도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도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한 친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언제 노는 거야?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았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논 기억은 별로 없어.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 가고 같은 모의고사 문제 풀고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그게 우리만의 방식의 놀이였던 것 같아.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빠르게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해. 그 자리에 있던 미국 친구들은 이게 진짜 K교육이야?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엔 놀라움, 경외,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자라온 세계고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이지. 그날 이후 저는 제 이야기를 가볍게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K사 교육의 치열함이 아이들의 삶을 너무 일찍 무겁게 만든다고도 느꼈고, 동시에 그 열정과 끈기, 그리고 국가 전체가 교육에 집중하는 힘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양면을 모두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바마의 말, 그리고 결심. 예일 대학교의 미국 정치학 수업 시간, 교수님은 오늘의 주제로 대통령의 교육 개혁 연설을 소개하시며 한 영상을 재생하셨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중학교 때 뉴스에서 본 얼굴이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연설은 비교적 차분하게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제 가슴을 찌르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딱 하고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자리의 미국 친구는 저를 힐끔 바라보았고 마치 너희 나라 이야기야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한국 교육, 그런데 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자라왔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나는 지금껏 단지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계산을 빠르게 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왔어. 생각하면 할수록 제 가슴은 뭔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수학 잘하는 학생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안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진지하게 자각했습니다. 나는 수식만 잘 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제 마음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바뀌었고 친구들의 토론에 귀 기울이는 법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답을 아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차 조별 과제에서도 리더를 맡기 시작했고 한 번은 발표를 준비하며 팀원들의 역할을 조율하면서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이 발표는 단지 A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청중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뒤 팀원 중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너 진짜 리더 같아. 그냥 공부 잘하는 애인 줄만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죠. 그래,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그 한국 교육의 결과물이 단순한 계산기일 수는 없어. 나는 이제부터 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 그날 이후 제 노트에는 수식뿐만 아니라 제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문장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로의 첫걸음. 이번 프로젝트는 달 기지 모듈의 최적 구조 계산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은 이미 각종 수식과 변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진 교수님의 한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 팀의 리더는 이지혜 학생이 맡겠습니다. 계산과 설계는 너보다 잘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순간에 조용해진 강의실. 제 눈앞에 앉은 친구들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교수님의 말을 되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네, 맞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수많은 공식과 논문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을 이끌고 조율하며 결과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달의 중력 환경을 고려한 구조물 안정성, 열 분산 문제, 재료 과학에 기반한 최적화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역할을 나누고 각 파트별로 소요 시간과 목표를 정리해 엑셀 시트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너는 구조역학 쪽을 맡아줘. 그리고 너는 재료 물성 데이터 정리. 나는 열해석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볼게. 그렇게 저는 리더의 자리에서 말을 꺼냈고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제 안내를 따랐습니다. 저는 단지 지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어려워할 때는 옆에 앉아 함께 계산했고 그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같이 해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요. 팀원 중 한 명이 밤늦게 메일로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저는 길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진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의 일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너의 계산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어. 그 말을 전한 다음 날, 그 친구는 제게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말 듣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 고마워.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조용히 반짝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산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믿음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결국 교수님의 극찬을 받았고 나사 인턴십 서류에도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이라는 추천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계산기나 수학기계가 아닌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을요.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폭스 TV에 소개된 아시아계 리더. 그날 아침 교수님께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고 하셨습니다. 제목은 폭스 TV의 인터뷰 요청.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미국 전역에서 방영되는 방송국에서 저를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교수님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 연계 프로젝트에서 내가 보여준 리더십은 지금 이 시대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폭스 TV에서 21세기 아시아계 여성 리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그 첫 주인공이 너야, 지혜야. 그제야 저는 실감이 났습니다. 저의 이름, 이지혜라는 한국 이름이 미국의 전국 방송을 타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인터뷰 당일 조명을 받은 스튜디오에 앉아 마이크를 차고 대기하면서도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사회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주목한 아시아계 천재 소녀 이지혜 양을 모셨습니다. 나사 프로젝트에서 팀을 이끈 리더로 알려져 있죠.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 순간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힘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동시에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10번이고 다시 도전하는 것, 새벽까지 남아서 실험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배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 외면받기 쉬웠던 한국식 근성과 집중력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더 코리안 이큐에이션 나사를 움직인 아시아 소녀로 정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댓글과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보고 우리 딸에게 꿈을 심어주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당신처럼 조용히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으로 미국의 미래를 설계하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지금껏 숨기고 싶었던 내 배경이 이제는 자랑이 되었다고요. 폭스 TV의 다큐멘터리는 단지 저를 비춘 게 아니라 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비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시작이 한국에서의 교육이었음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산기가 아니다. 나사의 연구개발팀에 최종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은 날, 저는 혼자 기숙사방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뻣뻣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문제 잘 푸는 아이라는 시선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니. 꿈은 이토록 조용히 현실이 되는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마지막 학기 발표 수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발표가 단순한 과제를 넘어 지금까지의 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나는 계산기가 아니다. 발표 당일 교수님과 동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시아인, 공부기계, 계산기 같은 존재라고요. 처음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미지가 저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들이 제 존재를 가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발표 화면에 나사 프로젝트의 설계 스케치를 띄웠습니다. 달 기지의 구조, 에너지 배분 알고리즘, 환경 복원 시뮬레이션 모두 제가 참여하고 기여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아시아인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고 싶은 과학자입니다. 문제를 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통해 사람을 돕고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몇몇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교수님은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퍼지다. 결국 강의실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마치 제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수식 너머에 있는 진짜 당신을. 저는 단순히 코딩하거나 계산만 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이 말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집중력과 미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을 모두 품은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지혜, 넌 계산기가 아니야. 넌 사람이고 너의 수식은 세상을 향한 너의 언어야. 그리고 그 언어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